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을 보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페이스북에 남진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남진 씨에게 김기현 후보가 사과하게끔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 바로 이런 단독 보도가 떴죠. 남진 씨의 입장인데요. 윤상현과도 아무 관계 없다. 그냥 식사하는데 와달라고 해서 간 것뿐이다. 가서 얼굴 보고 밥 한 번 먹었는데 뭐가 관계 있냐?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일축한 거고요. 연예인으로서 지난 60년간 찍은 사진만 수두룩하다. 이런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쩜 저럼 하나같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조작의 달인들이냐? 잠깐 얼굴 본 걸로도 의형제인 것처럼 말하는 재주가 있다. 도대체 모르는 남진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참고로 인천 미추홀구 200표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지난 총선 당시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다음엔 남영희 씨가 될 거다. 이런 주장에도 많은 추천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이런 만행을 저지르다 윤상현 씨도 추하다며 역풍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식의 사진 한 장으로 표가 오냐? 도끼인 개낀이다.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저 정도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나 보다. 윤상현도 경솔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 데다 펜코에서도 사진 때문에 당혹스럽다는데 사진으로 자랑하고 있냐? 논란 키우는데 특화돼 있다. 불난집에 장작을 넣는구나. 윤상현도 추하다. 어떻게 사선을 했냐? 남핵관이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찐윤 논쟁까지 키웠는데요. 최근 친윤, 비윤, 반윤, 멀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망신당했는데 이젠 찐윤이란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할 당대표의 적임자는 바로 본인이란 건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친박 중에 친박으로 알려졌던 윤상현 씨 정말 기회주의자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당시 박근혜 씨한테 누나라고 불렀다고 해서 실세놀이도 참 많이 했었는데요. 당대표에 될 일도 없지만 저게 뭐하는 짓들인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죠.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직원 30여 명을 관저로 초청했단 건데요. 선임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을 초청해서 도시락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른 행정관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식사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주가 조작 수사나 받아라. 보는 게 역겹다. 본인 돈으로 하는 거냐? 토 나온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네이버 댓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에 맞고발한다는 얘기를 전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무고죄로 대통령실의 고발 명의자를 당 법률위원회에서 고발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변인들이 논평하면 고발당할까봐 걱정해야 된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거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8번, 한동훈한테 1번, 그리고 또 김건희 측에서 고발하니 10번을 채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장외투쟁 국면과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특검 도입, 이상민 파면 요구, 이와 관련해서 철음회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밤샘 농성과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해로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 김건희 TF 공개회의, 국민보고대회 등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다수의 의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강민정 의원, 우원식 의원, 안민석 의원, 홍익표 의원, 김두관 의원 등등 이젠 본격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건희 특검 받으라고 1인 시위까지 나선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을 찾아보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김건희 기소 못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하자 그러면 누가 믿겠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검찰을 장악한 건 윤석열 패거리였죠. 말은 바로 합시다. 이외로도 12구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가 오는 토요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KBS보다 늦게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가족 측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자 협의회에선 서울시가 최소한의 조율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KBS와 시간과 장소 모두 겹치지도 않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유감을 표했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서울시에 다시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해야 된다.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져서 난리가 났는데요.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시대착오적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걸 비판하면 제보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색출하고 불이익 주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라 난리가 난 건데요. 게다가 학생 인권 침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걸 제안한 게 어딘가 찾아보니 기독교 단체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저게 뭐더라는 건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서울시 의회가 지난 25일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이게 공개가 되자 전혀 결정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런 이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졌는데 도대체 2023년이 맞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씨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